네, 반갑습니다. 마지독 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한테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슈퍼바이저들이 준비한 사업 설명회 자료 발표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준비하는 초보 슈퍼바이저들이기 때문에 아마 엉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나오는 브랜드들, 이 슈퍼바이저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차의 사업계획 설명서를 발표할 민상기입니다. 일단은 주요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 두 번째 가맹점 및 지점 안내, 세 번째 주요 사업 아이템 소개, 네 번째 시작 분석, 다섯 번째 창업 조건, 이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개요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방식이 틀을 깨고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맷돌이나 이제 인테리어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찾는 추세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몸에 좋은 전통 차로 자기 몸에 더 좋은 거를 찾게 돼가지고 저희는 커피도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지만 저희 맷돌로 갈아가지고 더욱더 몸에 좋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밀크티도 이제 저희가 직접 말차를 받아가지고 제주도에 성을미에 있는 데서 말차를 받아가지고 직접 갈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밀크티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매차는 제주도 성을리에 전통 차밭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말차 원물을 받아가지고 직접 매장에서 가는 방식으로 밀크티나 다양한 음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맹점 및 지점 안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점 같은 경우는 서울 명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직영점으로는 경기 양주시하고 대전 신세계 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으로는 광주 동구하고 울산 남구 쪽에 두 개가 위치해서 총 5개의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아이템을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 일단은 시그니처 메뉴인 말차 밀크티하고 볶음 녹차 밀크티가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많이들 찾고 그런 이제 쉐이크나 크림 라떼, 말차 수제 크림 이런 식으로 아인슈페너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말차나 이런 걸로 카페로 유명하지만 몸에 좋은 뭐 케일 주스라든지 아니면은 흑임자, 쑥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남녀노소 젊은 층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많이 찾습니다. 디저트류인데요. 이제 말차 타르트 같은 경우는 저희 옛날에 ODM 방식으로 이제 매장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이제는 5인 방식으로 저희 매차만의 방식으로 이제 매장으로 직접 받아가지고 따로 이제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번거로움은 없어졌습니다. 크레이프나 케이크 종류도 많이들 찾으셔가지고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맷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1, 2세대 맷돌은 사람이 손으로 갈아야 돼가지고 직원이나 뭐 알바생들이 붙어가지고 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이제 3, 4세대 자동 맷돌은 이제 버튼 하나만으로도 돌아가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나 이런 거에 좀 축소된 그런 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어린아이들도 좀 맷돌을 돌려보게끔 하고 싶어서 체험 맷돌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제 명동에는 있는데요. 호기심을 자극해서 손님들을 더욱더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커피보다 지금 차음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년도에는 조금 낮았지만 갈수록 차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추후에 보게 되더라도 말차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차 시장이 커피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령대별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직장인 분들부터 학생들 그리고 자영업자들까지도 이제 차 시장에 조금 점차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조금 20대나 30대 이 층이 이제 몸에 건강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료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음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이제 봤는데요. 커피보다는 차가 좀 많이 영향을 준다고 그래프에다도 보시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조금 많이 생각해서 차를 찾는 경향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수요는 이제 건강과 효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창업 조건인데요. 이제 창업 가능 및 지역 및 사건은 보시다시피 역세권 오피스 이 정도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매장들보다 인테리어나 이런 게 비싼 게 지금 1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 맷돌이라든지 쉐이크 기라든지 이런 게 좀 가격이 좀 나가가지고 합계가 좀 많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매출 현황으로는 이제 3개월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한 5개월 이후에는 5천만 원 이상의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명동 8월 매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참고했는데요. 일단은 월 매출은 1억 2,9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재료비 30%, 월세 25.5%, 인건비 15%, 공과금 3.6%를 제하고 나면은 이제 총 수익은 3,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차의 사업계획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차의 사업계획서 발표를 맡게 된 최정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차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두 번째 매차 소개, 세 번째 주요 사업 아이템 소개, 네 번째 시장 분석, 다섯 번째 재무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차는 매니아층이 분명 있지만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매차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배차는 제주 상읍리에 위치한 차밭에서 채취한 100% 유기농 말차의 최상급 재료만을 더해 몸에 좋은 말차 음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주로 저희가 밀고 있는 사업은 말차로 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차는 맷돌로 갈아 만든 차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차는 우려서 먹는 음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차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를 두어 젊은 소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함을 찾고자 맷돌로 찻잎과 커피를 갈아 만든 음료를 만들어 시각적으로도 보는 재미와 음료 맛 부분에서도 타 업체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본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 12월 연희동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로는 2020년부터 명동으로 본점을 이동해서 지하층과 5층 옥상 미포함해서 1, 2, 3층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맹점 및 지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본점으로 서울의 명동에 본점이 하나 있고요. 매차 로스터리 앤 카페에서 경기도 양주시에 하나 있고요. 다음 광주점에 하나 있고 울산점에 하나, 지금 대전에는 신세계 백화점 안에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음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말차 밀크티, 볶은 녹차 밀크티 두 개가 제일 시그니처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맷돌 커피에서 맷돌로 갈아 만든 핸드드립 커피가 있고 크림 올라간 음료가 있어서 여기 있는 크림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메뉴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아이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세대 소형 맷돌에서 조그만한 원래 수동으로 갈아 만든 맷돌을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형 맷돌에서 조금 더 넓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개발을 하였고, 현재 자동 맷돌인 3세대, 4세대 맷돌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맷돌은 저희 주로 커피만 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찻잎을 가는 맷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갈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사람을 쓰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 조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별로 이런 시장 조사가 나타난 게 별로 없어서 외국 거를 가져왔는데요. 차 시장에서 커피 대체 음료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부스터 음료는 다름 아닌 말차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말차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며 전체 차 시장의 30% 이상의 규모를 급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금액별로 보시게 되면은 점점 갈수록 그래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미래 2023년에도 높아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격부를 한 다음에 음료를 부어드리는 것까지 저희는 고객님들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이 보는 재미가 있어서 훨씬 홍보에도 효과적이고 눈으로도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익률을 저희가 명동 기준으로 8월달 수익률을 계산해 봤는데요. 저희는 재료비로 30%, 월세 25.5%, 인건비 15%, 공과금 3.6% 해서 총 수익 25.9%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22년도 명동 매차 기준으로 매출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8월 달까지만으로 해서 2월, 3월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점점 매출이 높아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도 아닌 슈퍼바이저들이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는 가맹점주들을 대할 때의 대처 능력, 그리고 또 대표자가 없을 때 상담도 해야 되는 능력도 길러야 된단 말이야. 이런 가맹 비용이라든지 우리 브랜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를 대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맹점주들과 상담도 있지만 또 신규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자꾸 이야기를 통해서 머릿속에 이걸 각인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세죠. 또 막상 카메라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쫄리지.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장소에 있건 어떤 발표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나보다 위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를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돼. 여러분들 전화 상담이라든가 할 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브랜드 가맹비 교육비 이행보증 무료고요, 저 면제고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렇게 좀 대담하게 해. 이거를 버티고 이겨내야 돼. 뭐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또 잘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고 나는 어떤 점을 고쳐야 된다 라는 것들 또 배우고, 이번에 PT들 보니까 디자인들 또 꽤 잘해온 팀들도 있는데 그 정도는 최소한의 성의
아니지. 왜냐?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최소한의 성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와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더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연습을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더 나아지는 어떤 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안녕하세요. 족발 팩토리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게 된 김근보입니다. 네, 저희 족발 팩토리는 뼈 없이 순살로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족발 팩토리고요. 저희 목차로는 이제 브랜드 소개 먼저 해드리고 사업 설명, 그리고 브랜드 강점, 가맹점 오픈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브랜드 소개입니다. 부천에 본점이 위치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부천 상동에서 월 매출 1억 정도 하면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현재 가맹점 현황으로는 이제 역곡점, 신천점, 춘희점, 까치산점, 부평점, 서울 이제 강남 쪽에 직영점을 내고 있을 예정입니다. 포장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 매출 한 3천에서 4천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족발 팩토리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변화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발 팩토리는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흐름에 맞춰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늘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모습으로 트렌드인 아이템으로 꼭 보여드리는 것을 선도하겠습니다. 족발 팩토리 수익 구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평 투웨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 배달 전문점으로 식자재비, 고정지출, 순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순이익은 19.4% 정도 나오고 있고요. 37평 수익 매장, 이제 홀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매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2.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홀까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점 같은 경우에 월 매출 1억 정도 나오고 이제 포장 배달 전문점은 3, 4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육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가지 면제 혜택으로 족발 팩토리는 지금 가맹비하고 교육비, 로열티, 감리비, 봉사마진, 재감리 등을 이제 한시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족발 팩토리 선택하신 가맹점주분께 이제 한시적 특별 혜택으로 아까 육무정책에 더해가지고 공사마진은 LSM 마케팅 지원, 체험단 홍보 지원, 그리고 가맹점 매출 부진 관리를 이제 슈퍼바이저 직접 해주고 이제 파견해가지고 매출 증대 지원해주는 그런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입 점주분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좀 더 올리고 있는 방법을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맹비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타 프랜차이즈 족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맹교육비만 해서 평균 1,2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서 초기 창업 같은 비용이 부담이 덜 되실 겁니다. 재가맹비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가맹비 할 때 보통 지금 1년 끝나고 이제 많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현재 한시적이지만 초기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대한 저렴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타 프랜차이즈 족발 브랜드랑 이제 저희 족발 팩토리 비교한 부분입니다. 오픈 전 초반에 이제 900에서 3천만 원 초기 비용 발생으로 소자본 창업을 한다고 하지만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을 표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 부담이 없어가지고 진정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권리금이나 이제 이런 거 없이 부평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픈했을 때 1,500만 원 오픈했습니다. 가까운 지역 동일 브랜드 입점으로 가맹점과의 경쟁 발생 및 매출 하락하고 있는데 3만 세대 이상의 최대 영업상권 보장으로 최대 매출 실현하는 그런 부분만 찾아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타 프랜차이즈 족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족발이나 보쌈 그리고 불족발 어느 족발 브랜드에 있는 그런 메뉴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한 구성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양념족발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차이점입니다. 통족발 공급으로 가맹점이나 그 뼈 같은 걸 관리하기 버리고 이런 거 어렵고 특히 이제 손님들도 받았을 때 드시고 나서 아주 뼈 버리는 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순살 족발로 공급해가지고 뼈 처리가 어려움이 별로 없고요. 재료 누수율이 어쨌든 이제 남는 족발은 이제 양념 족발로 돌리는 식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재료 누수율이 많이 적습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광고 진행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상동 본점 같은 경우에서 13년간 운영하면서 코로나 기간에도 매출을 꾸준히 유지했던 그런 운영 노하우나 또 마케팅 전략 그런 거를 1:1 맨투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직접 족발을 삶고 이러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 많이 더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삶지 않고 공장에서 점주분들이 이제 발주하여서 원하는 족발만큼 발주하는 식으로 가가지고 한여름에도 쾌적한 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교육비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사 슈퍼바이저가 직접 맨투맨 교육으로 7일 동안 상세히 조리, 이론, 고객 응대, 포스 방법까지 싹 다 이제 전문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본점에서 현장에서 7일 동안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쟁 매장에 고객을 데리고 있는 이벤트나 응대법을 먼저 교육하고요. 고객의 이제 재방문, 재주문율을 2배 이상 늘리는 방법, 매출 수익을 관리하는 절세 방법, 손익 분석 노하우, 각 매장 상권별 온 오프라인 마케팅 기법, 낮은 월세로 높은 매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 먼저 점주분한테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손질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로열티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 브랜드는 매출의 최대 8%까지 내는 로열티인데 가맹점 관리나 메뉴 개발, 근고비 등으로 쓴다고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만한 값어치 받고 계신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시간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전 정기로 이제 슈퍼바이저가 파견하여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배달 경쟁 및 광고 분석 이렇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점주분들도 알 수 있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매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부진했을 때는 어떻게 올릴지 슈퍼바이저가 파견해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사마진 제로에 보는 부분입니다. 업종 변경할 때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많이 큰 돈을 받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라 정치적 프랜차이즈 본사여서 기존에 매장을 인수해가지고 거기 인테리어가 깔끔하다 싶으면은 그 인테리어 그대로 쓰시고 저희 간판만 이렇게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판이나 안에 내부 살짝 인테리어 그 정도만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리비 제도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 없이 이제 공사 매뉴얼부터 운영에 필요한 동선 체크까지 저희가 직접 관리 감독해드리기 때문에 또 저희 대표님께서 건설 쪽에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직접 도면을 그리시면서 한번 도와줍니다. 브랜드 강점입니다. 1편의 매출과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효율적인 동선을 통해서 또 간편한 조리 방식을 통해서 노동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저희 강점입니다. 간편한 순살 고기를 썰어서 소스와 함께 그냥 굽기만 하면 끝입니다. 또 인건비 절감하는 게 누구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조리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조리하고 있고요. 통일된 맛, 저희 본사에서 개발한 이제 비법 소스를 공급으로 어디 매장에서나 항상 동일한 맛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재료비 절감은 같은 베이스의 재료로 로스율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저희 재료비 절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사진으로 간단하게 양념족발을 굽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장사가 처음이신 분들도 첫 오픈했는데 장사가 안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오픈했을 때 바로 이제 마케팅 관리를 공격적해서 그런 부분에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전문 업체 작업을 의뢰하고요. 블로그 리뷰 작업, 페이스북 빅페이지 홍보, 또 인스타 빅페이지 정보, 블로그 체험단,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 인스타 체험단, 인플루언서 확인 이런 부분들 오픈하자마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오픈 당시에 매출이 이제 안 나오는 걸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메뉴 개발입니다. 족발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성을 저희 브랜드의 강점으로 생각해가지고 홀에서 판매하고 있는 족팩이라는 메뉴입니다. 일반 족발, 보쌈, 불족발, 갈비족발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주먹밥, 그리고 막국수, 마늘소스. 여기는 냉채인데 계절 따라 다르게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지금 굴로 나가고 있는데요. 굴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이제 냉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족팩을 약간 포장 배달 전문으로 약간 축소한 부분인데요. 족팩 박스라고 여기 보시면 막국수, 불족발, 족발, 보쌈, 족덮밥이라고 이제 족발 고기랑 해서 비벼 드시는 밥입니다. 이 족발 세 가지는 고객님들이 맛을 고를 수 있게 추가적으로 다른 족발 맛, 갈비족발, 옛날 족발, 마늘 족발 뭐 이런 등으로 이제 그 원하는 맛을 골라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가맹점 오픈 절차입니다. 한시각이지만 이제 거품 없는 창업 비용으로 소자본 창업이 정말 가능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무 정책으로 가맹교육비, 로열티, 재가맹비 이런 부분이 다 발생하지 않아서 1,500만 원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부분이 저희 지금 강점입니다. 가맹점 오픈 프로세스입니다. 오픈 1차 미팅에서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1차 진행 때 이제 인테리어 시안, 현재 인테리어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랑 같이 진행해서 한번 시안을 바꿀 건 먼저 전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본사 교육에 참석해서 가맹점 이제 참석할 때 실무 교육을 해드립니다. 3차 진행 때 가맹점 가오픈 준비를 하고 집기 세팅이랑 조리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샐러드 바스켓 슈퍼바이저 강우석입니다. 자, 샐러드 바스켓 사업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브랜드 소개, 성공 경쟁력, 인테리어, 지점 현황, 창업 비용, 수익 구조, 셀바의 메뉴, 가맹 사업 철학, 출점 기준, 가맹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바스켓은요, 2021년 3월에 서면시장에서 청년몰 6평 매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2달 만에 저희가 맛집 랭킹 1위를 달성하였고, 그해 11월 달에 지금 본점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맹점은 10호점을 돌파를 하였는데 아무런 홍보 없이 오직 맛과 입소문만으로도 10호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도 생겼고 마식도 대표님도 있고 하니까 가맹점은 수없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저희 가맹 사업 철학을 보시면 샐러드 바스켓은 가맹점을 독립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기고 공동의 목표를 지향합니다. 파트너 간의 관계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처럼 건강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희 가맹 현황을 보시면 현재 부산에 4곳, 제주에 2곳, 경기에 2곳, 원주 하나, 포항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맹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물류도 아직 안 잡혔고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여서 많이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류도 다 잡혔고 준비가 돼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샐러드의 시장성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8,894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1조 1,368억 원으로 1조 시장을 돌파하게 됩니다. 샐러드 시장의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된 것인데요. 예전에는 샐러드라고 하면은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이제 에피타이저 정도의 인식이 강했어요. 뭐 입맛을 돋궈주는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요즘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서 샐러드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웰빙 푸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성과 저희 샐러드 브랜드가 일치하다고 생각하고 좀 롱런하는 브랜드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량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특히 연령대별 검색을 데이터로 뽑아봤더니 되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 드세요. 저도 샐러드를 하면서 20, 30대 여성분만 드실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30, 40대, 50대 여성분이나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찾으세요. 20, 30대 여성들은 식단 관리나 이제 뭐 365일 다이어트를 하시기 때문에 샐러드를 많이 찾으셨지만 30, 50대 분들은 왜 올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부대끼지 않는 한 끼 식사나 건강식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서 롱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샐러드 바스켓 출점 기준을 말씀드리면 오피스 밀집 지역이 제일 좋고요. 그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나와서 사 드시는데 막상 나가면 먹을 곳이 없어요. 사실 가던 데만 맨날 가지 사실 먹을 거 맨날 없다고 뭐 먹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뉴들도 되게 다양하고 맛도 있기 때문에 단골 고객들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이 가장 좋고 주거 인구 밀집 지역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 대단지 아파트나 거주 지역이 많은 부분에 저희도 출점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의 연령대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20, 40대는 보통 돈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집에서 많이 해 드시기보다는 많이들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20, 40 주거 인구 밀집 지역도 괜찮다. 그리고 1인 원룸 오피스텔 밀집 지역도 뭐 마찬가지로 배달을 많이 시키시고 거의 집에서 안 해 드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출점 기준이 있고 이 출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점을 해드리진 않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는 그냥 되게 간절해 보이고 너무 원해서 출점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원하는 출점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점을 해드렸더니 결국에 매출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오진 않고 가맹점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희도 그걸 매출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건물주 분이신데 자기 건물에 꼭 하고 싶다 해서 뭐 건물주니까 메리트 좋다 해서 내드렸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어요. 내드렸지만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영업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그 상권이 그 동네가 엄청 좋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맹점들 때문에 그 상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무리 건물주가 하고 돈이 많다 해도 저희 출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샐러드 바스켓 경쟁력을 보시면 저희 본점 기준으로는 매달 1억은 넘어요. 지금 샐러드가 비수기 성수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본점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1억 매출을 항상 넘고 있고 다양한 메뉴 구성이 있고 각 가맹점마다 1대1로 슈퍼바이저가 배칭이 돼서 전부 다 관리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시스템은 3자 물류 시스템 주 6회 배송이 가능하고요. 각 지점에 맞는 트렌디한 인테리어 저희 인테리어 팀이 점주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현실입니다. 저희 셀바의 메뉴를 보시면 샐러드를 보시면 밑에 야채 베이스가 양상추, 뭐 로메인, 적근대, 케일 해서 4가지를 믹스해서 밑에 깔아주고요. 토핑으로 사이드를 다 채워주시고 가운데 메인 토핑이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보시면 수비드 스테이크나 연어 스테이크, 뭐 우삼겹, 뭐 감바스 파스타 샐러드 이렇게 메뉴들도 다양하고 칼로리가 생각보다는 좀 있는 편이에요. 샐러드 치고는.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샐러드 브랜드가 뭐냐면
건강한 한 끼 식사이고 다이어트를 위주로 하는 거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매일 드실 수 있을까, 맛있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만든 메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맛있게 건강한 한 끼 식사로 하려고 메뉴를 만들었고요. 포케, 다이어트 도시락, 파스타, 볶음밥 이렇게 해서 샐러드 브랜드지만 파스타도 팔고 볶음밥까지 파는 이런 다양한 구성이 있어서 특히 단체 주문에 많이 유리합니다. 뭐 여러 명이 시키시는데 전부 풀만 드실 순 없잖아요. 어떤 분은 밥을 드시고 싶고 하는데 메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많이들 단체 주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테리어를 보면 10평형이 있고 40평형이 있어요. 뭐 이것도 점주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을 다 만든 거였고요. 10평부터 40평 그 더 이상도 가능하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보시면 저희는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이행 보증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행 보증금은 저희가 면제해드리고는 있지만 가맹비와 교육비를 합한 부가세 포함 1,650은 일회성 금액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간판, 주방, 포스, 초도 물품 해서 총 5,900 정도 나가고 별도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수익 구조를 보시면 저희 본점 같은 경우는 1억이 항상 넘는 매출에 원가, 인건비, 임대료, 공과료, 배달 수수료, 기타 비용에서 총 한 3천만 원 정도 남고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점이 있는데 제주점이 저희랑 좀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몇 달 안 돼서 오픈한 지 몇 달 안 돼서 배달 만콜 이상 찍고 있고 제주점에 하나 더 냈었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잘 나가고요. 평균치를 내서 4천만 원일 때 거의 960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맹 절차를 보시면 전화나 방문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저희가 상권 분석, 입지 선정을 해서 같이 보고 같이 자리를 정합니다.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팀과 같이 해서 오픈 준비까지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오픈을 한 후에도 저희가 슈퍼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드립니다. 현재 탄수화물이 주식인 우리 국내 시장에서 건강식과 다이어트식이라는 틈새 공략을 우리가 공략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성공적인 안착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수경 재배를 통한 4계절 동안 싱싱한 야채를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도 계획 중이고 지역 농가들과 협력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신메뉴 개발 등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초구하는 저희의 비전과 맞는다면 저희 샐러드 바스켓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닭강정의 사업설명회를 맡은 본부장 마성현입니다. 브랜드 소개, 매장 현황, 가맹, 창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닭강정은 신촌 거리 노점에서 1.5평 남짓한 노점 박스에서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였고 입소문을 타고 거리 노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 매장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배달 시장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7개, 경기도 구리에 한 군데에서 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뉴는 순한맛, 매운맛, 간장맛, 후라이드가 기본 베이스가 되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로 순한맛, 매운맛, 간장맛 위에 마늘 프레이크와 통마늘 튀긴 것이 올라가고 프라이드를 시즈닝 가루에 묻힌 쉑쉑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는 일반적으로 치킨집에 있는 모든 사이드 메뉴와 거의 동일하고 저희가 지금 가장 핫하게 팔고 있는 메뉴는 닭껍질 메뉴입니다. 강정 쉑쉑 튀김. 기본적으로 소스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현재 신촌점을 필두로 명지대, 공릉점, 구리점, 구이점, 신림점, 구로운천점, 신월점 현재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배달 포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빠르면 한 달 안에 상위 랭킹에 진입을 하였고 늦으면 3개월 안에는 다 상위 랭커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신촌점이 본점이고 매출은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일어나고 있고 다른 평균 1인 매장 기준으로 해서 평균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자재, 배달 수수료, 앱 수수료가 높은 편이긴 한데 이 마진율은 닭강정이든 치킨이든 최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창업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투자 대비 높은 마진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 있어서는 배달, 포장에 특화되어 있다고 저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3자 물류를 사용하고 있고 주 6회까지 발송 가능합니다. 창업 프로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칙적으로는 대면 상담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상권 분석 그리고 점포 계약과 동시에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고 교육과 동시에 이제 인테리어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설치하고 예상 오픈일을 지정합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 확인 후 현장 교육 및 가오픈을 실시하고 오픈일을 지정합니다. 교육 일정으로는 조리 및 주방 교육,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조리 교육은 라면만 끓일 수 있으면 저희 닭강정은 조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포장, 손님 응대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배달과 포장이 위주이기 때문에 손님 응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이행보증금 1,100만 원 상당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고 신규 창업 향후 2년간 로얄티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가맹 점주님의 자율화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지불되는 초기 투자금은 없습니다. 이나닭강정은 닭강정도 치킨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치킨 시장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시적인 면제 혜택으로 인해 닭강정 창업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더맨타코에서 사업 설명회를 맡게 된 이사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더맨타코라는 브랜드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멕시코 음식을 하고 있는 멕시코 전문 음식점이며 타코라는 음식 자체가 대중들한테 그렇게 많이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타코라는 음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상추에 고기를 싸먹듯이 멕시코에서는 또띠아라는 이런 난에다가 고기와 야채를 섞어서 같이 이제 쌈 싸먹는다는 요리는 타코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개수는 현재 총 9개인데요. 경기권에 있는 매장은 총 6개이고 대표적으로 야당점, 문산점, 산내점, 인덕원점, 별내점, 다음 달에 오픈하는 화정점까지 총 6개 경기권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는 인천 주안점, 그리고 지방권에는 울산 동구점, 그리고 천안 두정점이 총 9개 매장이 총 있습니다. 현재 저희 더맨타코의 시그니처 메뉴로는 폴트포크 파이타라는 이제 한상 차림의 세트인데 보통 타코 같은 경우는 조리가 돼서 나오는 음식들인데 요거는 이제 직접 싸 드시는 음식이에요. 기호에 맞게 좋아하시는 소스를 같이 이제 해서 드시는 이벤트적인 메뉴고요. 홈파티 음식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홀에서도 커플, 가족,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회식하는 용도로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메뉴라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메뉴고요. 그리고 옆에 퀘사디아라는 메뉴가 있는데 멕시코 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인치 또띠아 위에 치즈가 올라가고 피코데가요라는 전통 살사와 고기가 올라가서 마무리되는 음식이고요. 토핑 감자튀김과 토핑 나초 그란데는 맥주 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 비중이 60%인 브랜드이다 보니까 홀에서는 주류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음료와 주류와 간단하게 이제 곁들일 수 있는 안주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 중에 이제 멕시코 전통 타코라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통 타코는 양파와 고수, 고기 이 베이스로만 저희가 만들어진 타코를 이제 멕시코 전통 타코라고 해서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타코 음식이고요. 고수를 싫어하시는 기호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만든 텍스맥스 타코라고 있는데 고수가 들어가지 않는 타코예요. 어린 아이부터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까지 즐기실 수 있는 타코고요. 하드쉘 타코 같은 경우는 옥수수 또띠아를 기름에 튀겨서 그 속에 야채와 그리고 고기 그리고 소스까지 넣어서 이제 만드는 가자 타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또 랩은 멕시코형 김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로는 충분히 점심시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고 볼 브리또라고 이제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좀 간단하게 드시고 싶어하는 간단 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메뉴에 어울리는 주류와 이제 에이드류가 있는데 주류를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 엄청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주류이고 현재 매장에서도 거의 50% 이상은 코로나가 이제 주류 매출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도세키스 라거, 도세키스 엠버, 여름 시그니처 메뉴인 더맨타코 리타 칵테일 베이스로 만든 멕시코형 슬러시 주류예요. 인스타라든지 커플들끼리 와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먹을 수 있는 이벤트적인 주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요즘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건데 한겨울에는 맥주 판매량은 어느 정도 일정 유지가 되지만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 하이볼류 그리고 데킬라류입니다. 하이볼과 데킬라를 판매함으로써 여름에 높았던 그 맥주 매출이 가을 겨울이 빠진 그 매출을 대비해주는 용도로 저희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하이볼 매출이 1등입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용을 한 것들이 많아요. 얼그레이 하이볼, 피치트리 하이볼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하이볼로 같이 음식과 판매하고 있어서 홀 매출에 있어서 적지 않은 객단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맨타코 경쟁력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홀 매출 또한 배달도 하고 있고요. 테이크아웃도 하고 있고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시부터 영업을 하고 밤 11시까지 다방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객단가는 홀에서 5만 원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배달로는 4만 원 이상 객단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타 매장들을 보면 주류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홀 객단가에서
시장에서는 3, 4만 원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코로나 여파였을 때는 배달 매장이 증가함으로써 배달 매출이 저희도 많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여파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달 매출은 저희가 30%가량 줄었고요. 대신 30%였던 홀 매출이 지금 현재는 60, 70%까지 증가가 돼서 매출 5천만 원 기준이면 거의 3천만 원 가량은 홀 매출로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홀 운영을 함으로써 시그니처 메뉴들을 많이 개발할 수도 있고요. 뭐 이쁜 용기, 이쁜 잔, 이쁜 병들 이걸로 이제 저희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유튜브 여러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들 이제 많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꼭 젊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40, 50대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대기업 물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CJ를 통해서 주 6일까지 이제 배송함으로써 점주님들이 이제 운영하시기에 초기적으로는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뭐 원팩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고기, 소스, 그리고 각종 채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배송함으로써 점주님께서 운영하시기엔 어렵지 않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멕시코 음식 같은 게 국내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이 없냐면 정육이라든지 그리고 멕시코 소스류 솔직히 말하면 전수 창업이 많거든요. 뭐 과정들이 뭐 소스 하나 만드는데 4시간 적게는 2시간에서 3시간 정육은 뭐 48시간, 72시간 정도의 과정이 걸립니다. 이 과정들을 저희가 정육 시스템을 통해서 원팩화해서 이제 점주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고 소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OEM 생산을 해서 뭐 살사 소스, 뭐 살사 베르데 소스, 치폴레 소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전수 창업을 받아서 이제 배우셔서 이제 만드는 그 어려움을 저희가 이제 OEM 생산해서 이제 점주님께 부담이 덜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가맹 상담을 진행하고 이게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관리 시스템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본사 지원에서는 저희가 본점에서는 4일 정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한 4일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틀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점주님들의 능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리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요리를 안 해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리의 경험이 있으시면 뭐 4일이 걸리지 않더라도 3일 만에 요거를 뭐 칼질이라든지 옥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점주님들이 계시다고 판단을 해요.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셨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조차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은 이론 교육을 하루를 하고 3일 정도는 이제 저희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이렇게 교시로 만들어서 현장 시스템에 이제 도움이 되는 조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 교육은 원하시면 저희가 더 해드립니다. 뭐 5일 정도로 잡아놨는데 체계적으로 저희가 D3, D2, D1, D+1, D+2, D+3, D+4까지 원하시면 일주일 이상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나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하는 업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QSC, CS 부분을 많이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QSC 위생이라고 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80% 이상을 중요시 하는 게 위생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홀매장이 저희가 주다 보니까 고객들이 왔을 때 매장이 좀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 이런 청결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위생 점검이라든지 충분히 고객이 왔을 때 응대가 되는지에 대한 CS 교육, 재료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선입 선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킨 것들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교육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하고 있고 레시피 같은 거는 본사에서 나간 레시피가 똑같은 중량과 똑같은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달 체크가 들어갑니다. 뭐 손익관리라든지 이런 세금 같은 것들 관련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슈퍼바이저가 그거를 충분히 이제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현장에서 저희가 하루 반나절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관리 같은 경우도 대기업을 저희가 사용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경기도권 수도권을 이용하시는 우리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D1 시스템이라서 주 6일 배송이 가능한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협력해서 이제 전용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인스타 홍보, 그리고 유튜브 홍보, 블로그 홍보, 홈페이지 홍보 협력하고 있는 마시톡이라는 업체, 뭐 DB 홍보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주님께서 홍보를 더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이제 설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리 시스템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겠죠. 매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홀 매장과 배달 매장 두 가지 타입으로 보여드리고요. 처음에는 제가 홀 매장이 배달 50%, 그리고 홀이 30%, 포장이 30%, 홀이 20% 이 정도 비율로 나타났는데 완화가 된 시점에서는 홀이 70%, 60%, 배달 20%, 포장 20% 이 정도 비율을 보고 계시고요. 배달 매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배달이 80%, 포장 20%였던 이 비율이 완화가 되면서 배달이 60%, 포장이 40%에 대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완화가 된 시점에서는 배달비 감소, 홀 운영으로 대한 이익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배달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지만 홀을 운영함으로써 만족도가 더 높으시다고 저는 지금 현재까지 봐요. 왜냐하면 제가 배달 매장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매장들을 해봤지만 이제 배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홀 매출에 있어서 뭐 완화가 된 거에서 가장 이제 좋은 걸로 이제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별 매출 변동 추이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비수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파란 색깔 비율로 봤을 때 뭐 7월에서 12월은 여름 휴가 기간,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파티 기간들 있잖아요. 그 기간 때는 이제 가장
높은 매출로 나와 있고, 요건 한 매장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지만 지방 같은 매장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매출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점 같은 경우는 바닷가 앞에 있는 매장인데 특수 상권이다 보니까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매출이 상당히 높고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매출이 또 저조합니다. 근데 그때는 또 배달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는 상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동은 있지 않습니다. 배달 매장도 보시면 1년 비율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배달 매출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달은 거의 여름과 겨울, 그리고 1년 12달을 봤을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조금 빠지는 달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추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영도 운영이지만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디테일하게 해드립니다. 알바를 9명을 쓰고 직원을 1명 썼을 때 780만 원에 대해서 저희는 10명의 인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오픈하는 화정점도 12명 인원으로 배치를 해서 인건비 9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측정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 계획에 있어서 이걸 점주님한테 노하우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10명 기준이면 저희가 측정하는 평수는 20평입니다. 요거는 야당점 기준인데 야당점이 데크 포함해서 22평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점 오픈하는 매장은 12명이 상주 인원이고, 그리고 42평을 하고 있고 42평 11명에 9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 야당점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5천만 원 매출일 때 임대료, 관리비, 인터넷 고정비용, 홀 배달 원가, 알바비, 직원비 이렇게 총액을 해서 저희가 165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있고, 4천만 원 했을 때는 1050만 원 정도 마진율을 보이고 있고요. 도어를 운영했을 때 마진은 보통 30%대에서 35%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달은 20%에서 25%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값이라든지 배달료라든지 그 외에 각종 광고료, 깃발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홀 운영을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홀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비중으로 저희가 마진 1650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 비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맹비 500만 원, 그리고 교육비 300만 원, 그리고 계약이익 보조금 100만 원 중에 가맹비는 지금 한시적으로 500만 원 면제하고 있고요. 교육비 300, 물류보증금 400. 초기에 들어가는 본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400만 원 되시겠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평당 200만 원 저희가 20평 기준으로 짜드렸는데 매번 다릅니다. 매장 규모마다 다르고 시설마다 달라요. 노후된 매장이면 그만큼 많이 들 것이고, 신축 건물이다 그러면 더 적게 듭니다. 그래서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평당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고 있고, 간판, 의자 탁자, 그리고 주방 장비 총 6,800만 원, 7천만 원 정도 내외에서 20평대 매장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고, 창업 상담 시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저희 이제 매장들을 이제 저희가 목록들을 넘겨드리고요. 그 이후에 미팅을 원하시면 그때 이제 장사하고 싶은 상권에 대한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A급 상권인지, 지불하는 금액 대비 운영이 되는 매장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포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가맹 계약을 맺고요. 인테리어 착공을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착공 보통 2주에서 3주인데 매장이 정사각형의 깔끔한 매장이면은 2주 안에도 끝납니다. 이 인테리어 착공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전 교육, 본사 교육과 그리고 오픈 교육, 그리고 이런 창업 프로세스들에 대한 준비 물품들, 초도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D-2, D-1, D+1. 근데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제 오픈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랜드 오픈을 실시하게 되고, 나간 날부터 저희가 25일에서 30일 정도 사이에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창업 절차가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게 저희 시장성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떠오르시는 것 같고 많이 요청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브랜드들. 다양한 외식업, 배달업, 요식업들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리 같은 것도 제일 늦게 나오는 게 한 7분대에 나오거든요. 메인 메뉴가.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같이 주류도 판매하고, 파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좀 특별한 날에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요건 좀 이색적인 음식이구나라고 이제 편견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재범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출을 많이 시켜주셔서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대중적으로 좀 많이 변한 음식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많이 접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 배달과 홀장사하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요식업 중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사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가족같이 같이 열정적으로 일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 젊은 패기로 점주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같이 두 발로 뛰는 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용도 배부른 안심 탕수육, 예통 한 마리 구고 치킨 장인의 크리스피 치킨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 CNP 컴퍼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치킨 브랜드인 치킨 장인의 크리스피 치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권용현이라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소개, 두 번째 메뉴 소개, 세 번째 수익 분석, 네 번째 가입 현황 및 소비자 반응, 다섯 번째 왜 치킨 장인인가 저희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여섯 번째 창업 절차, 일곱 번째 개설 비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소개입니다. 저희 치킨 장인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치킨에 미친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청년치킨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킨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꾸준하게 중저가형 브랜드이고요. 생닭을 완벌로 튀겼을 때 가장 맛있다는 일념으로 아무리 바빠도 완벌로 튀겨내는 완벌치킨 브랜드입니다. 연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맥주펍에서 치킨 메뉴를 개발을 하다가 시작이 되었고 그거를 이제 배달로 한번 팔아보자 해가지고 다듬다가 2018년 5월에 저희가 전문 배달 매장을 차려서 운영을 하다가 20년도에 저희가 이제 큰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이걸로 이제 가맹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21년에 직영점 9개의 매장을 만들었고 22년에 가맹 사업을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메뉴 소개입니다. 기본적인 후라이드 양념이 있고 그리고 가장 베스트 메뉴인 깐풍치킨, 매운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땡초마늘 치킨이 있고 최근에 신메뉴 개발 중인 푹슐랭 치킨 등이 있으며 식자재 비용은 최근에 식용유 값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나머지 식자재 비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42%보다 더 떨어진 40% 언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익 분석입니다. 10평 매장 기준이고 월 매출이 이제 4천만 원 정도 나왔을 때 분석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오토로 굴렸을 때 이제 기준입니다. 오토로 굴렸을 때 16에서 17% 정도가 마진이 나오는데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인건비를 이제 절감을 조금 하셨을 때 20%에서 25% 정도까지 마진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입 현황 및 소비자 반응입니다. 서울 내 9개 직영점이 있고 4개 가맹점이 있어서 총 13개를 운영 중이고 안산점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지점 평균 매출이 4천만 원 이상이고 전부 다 별점이 이제 4.9에서 5.0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가장 매출이 잘 나왔던 봉천점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8,500만 원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왜 치킨 장인인가? 치킨 장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자본 투자로 인해서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를 구성하고 있어서 단골 확보가 용이하고 저희가 직접 물류를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배송이 가능해서 매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식자재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리엔 원팩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인건비 절감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신메뉴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 진행 중이고 슈퍼바이저 운영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절차입니다. 먼저 가맹 상담이 이루어지고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가 제공이 된 2주 정도의 숙고 기간을 통해서 가맹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인테리어 시공이 들어가는 기간 동안 2주간의 교육 기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계약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테리어 과정에는 감리가 들어가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되면 현장 교육 겸 해서 자재 검토 및 시뮬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가오픈을 통해서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지고 오픈에 들어가는데 오픈 시에도 저희 슈퍼바이저들이 오픈바이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슈퍼바이저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설 비용입니다. 현재 저희는 가맹비 교육비를 지금 한시적으로 면제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이행보증금, 뭐 기타 잡비 등을 다 포함했을 때 3,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의 오픈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살짝 해보았는데요. 이것도 10평 기준인데 4,500에서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넓은 평수는 9천만 원, 10평 정도 되는 데는 6천만 원 정도 비용이 오픈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치킨장인 같은 경우는 오픈부터 저희가 강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예비 점주님들께 저희 CMP가 성공 도우미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티긴 후라이드 사업계획서 발표를 맡게 된 유은선이라고 합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브랜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 분석, 세 번째 브랜드 강점, 네 번째 창업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가 생명이고 맛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삭한 치킨을 만들어내기 위해 재벌하지 않고 주문 즉시 튀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너무 바삭해서 입천장 까짐주의입니다. 두 번째 저희 연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년
2019년도 10월에 대구 성서계대 본점에서 오픈을 하였고요. 1년 뒤에 가맹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6월에 주식회사 갓FNB를 설립하였습니다. 21년 10월 가맹점 35점을 돌파하였고요. 2022년 고객만족 우수 브랜드 대상 수상하였습니다. 22년 7월 달에 치킨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고 7월 달에 치맥 페스티벌 부스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 메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위는 뼈, 순살, 윙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대표 메뉴는 후라이드, 양념, 간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색 메뉴로는 치즈땅, 칠리땅, 가파오 후라이드 그리고 저희가 메인 메뉴 못지않게 사이드 메뉴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요. 고객님들이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사이드 메뉴 또한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 분석입니다.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주문하시는 메뉴 중 하나인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배달 기준으로 수익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뼈의 경우에는 17,000원입니다. 부자재는 1,713원, 식용유 밀가루는 한 마리 튀겼을 때 558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비 4,50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남는 수익은 5,729원, 판매 금액에서 33.7%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마리 기준에서는 이렇게 남고요.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수익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본점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저희는 일단 10평 기준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았는데 월 매출 1억 1,7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을 때 식자재는 34%, 식용유는 3.75% 정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점에서는 광고비를 3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 순수익은 3,300만 원 나오는데 월 매출과 비교했을 때 28% 정도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28%라고 할 수는 없지만 3,500만 원 이상 매출을 내는 가맹점에서는 25%에서 30% 정도 평균적으로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 강점입니다. 저희 갓튀긴 후라이드는 보시다시피 가맹점마다 고객들의 리뷰를 확인하였을 때 5.0 아니면 4.9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본점 기준으로 주문 수는 22,000 플러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5.0에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고객들도 인정한 갓튀긴 후라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사에서는 저희 갓튀긴 후라이드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자본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해서 최소화로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에 방문하여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홍보를 달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당 등 블로그 리뷰를 관리하고 있으며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 또한 하고 있습니다. 1인이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충분한 상권에 대해서 드리고 같은 브랜드끼리 싸우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 드릴 수 있고 영업지역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또한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진행하려고 유튜버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업 절차입니다. 저희는 일단 창업 문의가 들어오면 미팅 날짜를 잡고 상담을 진행 도와드립니다. 그때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인근 가맹점 리스트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희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입지와 상권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인테리어 시공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인허가 준비가 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보건증 및 식품위생교육 발급을 하셔야 되며 이렇게 발급이 되셨다면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또한 바로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테리어 시공을 들어가고 있을 때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직영점에서 6일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이 끝마친 후면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오픈 준비를 하고 가오픈 때 무엇이 부족했는지 슈퍼바이저들과 함께 관리를 하고 오픈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픈 이틀간 50% 할인을 하고 있는데 바이저들이 지원나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한 달에 한 번씩 사후 관리 및 운영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맹비, 교육비, 물류보증금, 로열티 등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전액 면제해드리고 있으며 초도 물량은 500만 원, 인테리어 1,000만 원, 집기 800만 원으로 2,300만 원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